예,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차위를 맡고 있는 윤성로라고 합니다. 먼저 저희 사차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실세이신 이동규 위원님께서 오늘 이렇게 초청해 주셔가지고 제가 감히 거절할 수가 없었고요. 오늘 부산에 제가 코로나가 유행하기 직전, 그러니까 1월 30일에 왔었더라고요. 아까 사진을 좀 검색해 봤더니. 그래서 사실은 훨씬 더 자주 올 수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조금 이동이 제한되는 바람에 더 자주 보지 못해서 좀 아쉬운 면은 있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극복돼서 일상으로, 더 나은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한번 소망해 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 가지 최근에 다들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 그런 내용이고요. 실제로 접하고 계신 그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변화들, 생활 속의 변화들,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이냐 정의를 해봐라, 이런 요청도 가끔 받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4차니까 그 전에 3차도 있고 2차도 있고 1차도 있었겠죠. 그래서 1차는 증기기관을 위시한 그런 혁명이었고 2차는 전기, 3차는 정보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점점 가속화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화살표의 두께가 늘어나고 있다. 즉 어떤 적용 범위가 날로 확대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키워드 두 가지는 이제 초연결성과 초지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공지능을 위시한 여러 가지 지능과 관련된 기술들, 그리고 정부에서는 DNA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데이터, 네트워크, AI. 그래서 이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위시한 어떤 연결성 기반의 데이터 생산, 그리고 그것을 처리하기 위한 지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물에는 이제 학명이 있죠. 근데 사람의 학명은 호모 사피엔스이고요. 사피엔스는 이제 생각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으로서 행동하고 행위하는 모든 곳에 이제 지능이 있고, 그 지능을 인공적으로 구현해서 어떻게 보면 사람을 조금 더 자유롭고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위에 작은 다이어그램으로 나와 있는데 이제 지능 정보 기술이다, 이런 용어로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보는 데이터요, 그리고 지능은 인공지능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만 이제 정부의 조직상 4차 산업혁명위원회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범부처적인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나라만 이런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제 관련된 노력들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산업 분야에서 그렇지만 이제 가장 센 나라 두 개를 꼽으라고 하면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라고 다들 알고 계시듯이 그렇고요. 그리고 중국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데이터의 프라이버시나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조금 다른 나라들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 데이터 수집의 용이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 기반의 AI라고 하는 최근의 어떤 흐름에 비추었을 때 상당히 유리한 포지션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미국은 세계 최강 기술국으로서 다양한 브레이크스루들을 이제 실제로 양산하고 있고 많은 혁신적인 회사들, 그리고 서비스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생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이제 표현되어 있는 두 개의 나라, 일본과 독일인데요. 한국이 이제 제조업의 강국이고 ICT 기반이 강한 그런 특징이 있는데, 이런 일본과 독일하고도 유사점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일상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데, 예를 들면 세 가지 정도로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게 영어로는 올바른 표현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아니라는 얘기가 있죠. 언택트라는 표현. 그래서 한국말로는 비대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비대면 서비스나 비대면 산업, 비대면 사회활동, 이런 것들이 확산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이전에 우리를 괴롭히던 어떤 일상 속의 재난이라고 하면 미세먼지일 텐데요. 그럼 미세먼지와 코로나,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재난이 이제 조금 더 일상화되고 있고 좀 더 빈번해지고 있고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생각해 보면 특별한 재난에 대해서 걱정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하늘은 언제나 파랬고, 근데 최근에 이제 그렇지도 못하고, 그리고 지진 이런 것도 없었는데 최근 또 지진 얘기들이 나왔었고, 그리고 정말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생활이 아주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더 두려운 것은 이런 코로나, 코비드 19 이게 끝이 아니라 사실 이런 종류의 질병들이 계속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국제적인 이동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 생활의 변화가 오면서 이제 이런 바이러스들이 우리하고 같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더 가까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산업적으로도 글로벌 밸류 체인 즉 GVC의 변화가 이제 감지되고요. 일상생활에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예를 들면 중국 공장에서 어떤 특정 부품이 생산이 안 되니까 우리나라 이제 현대차에서 생산을 못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인류가 최적의 어떤 그런 밸류 체인, 생산 밸류 체인 같은 것들을 만들어 왔어요. 생산하는데 가장 저렴한 곳에 생산 기지를 짓고 조립하기에 가장 유리한 곳에 조립하기 위한 그 기지를 짓고 그리고 시장의 큰 곳에 판매가 되고 그런 그 글로벌 분업이 이제 일상화가 되었었는데 그런 글로벌 밸류 체인에 큰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다들 감지하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키워드 DNA가 있는데요. DNA는 원래 생물학에서 생물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그런 물질입니다. 이것도 사실 디지털이죠. AGTC 네 가지로 되어 있는 디지털 정보인데, 근데 정부에서 이제 DNA를 그런 생물학적인 용어로 쓰기보다는 이제 데이터 네트워크 AI라고 하는 가장 근간이 되는 어떤 그런 기술들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DNA와 관련된 인프라스트럭처 등을 공급하려고 하고요. 민간이 잘 할 수 있도록 정부는 돕는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와 빗대어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데이터를 뭐 확진자나 여러 가지 감염병과 관련된 데이터를 모았으며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5G나 여러 가지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서 통신을 했고, 그리고 뭐 백신이나 이런 쪽 그리고 진단이나 이런 쪽에 AI나 관련된 지능 정보 기술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크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물론 개인정보 이슈가 있어서 개인정보 이슈를 보완하는 그런 움직임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부산에 지난 몇 개월간 뭐 5명 정도밖에 안 나왔을 정도로 아주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방역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기저에는 이런 DNA라는 그런 기술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뉴딜 사업을 발표를 했습니다. 원래 뉴딜은 이제 미국에서 1900년대 초에 경기 부양을 위해서 대규모 토목 사업을 시작했던 데서 유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후버댐과 같은 그런 큰 토목 공사 사업이 이루어졌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경기 부양에 성공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최근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 재정 확대를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것을 한국형 뉴딜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한국형 뉴딜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고요. 두 가지 꼭지, 두 가지 구성이 있고요. 첫 번째는 이제 디지털과 관련된 디지털 뉴딜이고 또 다른 구성 요소는 그린 뉴딜입니다. 그래서 디지털과 관련된 뉴딜에는 이제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네트워크나 AI와 관련된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그 디테일이 곧 발표될 예정이고요. 그린 뉴딜도 이제 환경이나 아니면 ICT와 결부된 어떤 환경과 관련된 이슈들 이런 것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대형 국책 사업들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뉴딜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것이 이런 그 토목 시설이기 때문에 좀 뭐 빗대어 생각을 이제 위해서 이 사용하는 개념이 데이터댐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현재 각광받고 있는 인공지능이 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인공지능은 규칙 기반, 룰 기반의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사실은 지금 사용되는 인공지능의 많은 부분이 이제 하이브리드입니다. 규칙도 사용하고 데이터도 사용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특징이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런 면으로 따지면 이제 데이터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마실 물을 제공하고 농작물을 기르기 위한 농업용수를 제공하고 그리고 공업을 위한 어떤 물을 제공하는 그런 댐에 비유된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 댐 개념을 통해서 맑은 물을 우리가 댐으로 모으듯이 정말 산업적인 그리고 뭐 학문적인 여러 가지 유용한 그런 데이터를 모으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여러 국민들 그리고 산업체 의견을 받아서 가장 그 필요하고 그리고 가장 도움이 되고 그리고 국가적인 어떤 노력을 경주했을 때 효과가 큰 그런 데이터들을 지금 모으기 위한 준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댐을 이용해서 다양한 산업과 서비스 기회들이 창출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일자리도 이제 상당히 어렵습니다. AI라는 것이 사람의 지능을 대체하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의 일자리와 경쟁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디지털 뉴딜을 통해서 뭐 새로운 일자리가 됐건 아니면 안정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들이 없을까 계속 지속적으로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4차 산업혁명의 두 가지 꼭지가 초지능과 초연결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인공지능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저에게 더 많은 시간을 주시면 제가 더 오랜 시간 여기서 떠들 수 있겠지만 제 전공 분야라서
근데 몇 가지 그냥 중요한 사실만 몇 개 언급드리고 싶고요. 대부분 이제 뭐 딥러닝이라고 하는 그런 기술에 대해서는 아실 것이고, 그리고 딥러닝의 중요한 성과 중에 하나가 제일 처음엔 사실 비전 쪽, 컴퓨터 비전 쪽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영상이나 이미지를 분석하고 인식하는 쪽에서 왔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온 혁명은 그 스피치하고 내추럴 랭귀지, 자연어 쪽, 텍스트 쪽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잘 널리 알려져 있진 않지만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기술적 꼭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전문 용어를 살짝 쓰면 굉장히 하이 디멘셔널 스페이스에서의 샘플링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기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인류가 뭐 공학이나 통계학, 수학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고요. 근데 이제 딥러닝의 발전에 힘입어서 아주 고차원 스페이스에서의 어떤 데이터 제너레이션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완벽하진 않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정교하고 실제와 유사한 그런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가운데 쪽에 보시면 잘 아는 미국의 키아누 리브스라는 배우가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바로 오른쪽에 이제 키아누 리브스의 특징은 보유하지만 아이덴티티는 갖고 있지 않은, 그러니까 백인 남성이고 턱수염, 코수염이 있고 검은 머리, 이런 특징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키아누 리브스라고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얼굴을 만든 그런 예제를 보실 수 있을 텐데요. 8월 초에 이제 데이터 3법이라고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쪽 관련된 데이터 관련된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미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 데이터 3법의 개정안이 나옵니다. 거기에 핵심은 가명 정보를 이용해서 사람들의 정보를 융합하고 결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개념이 되는데, 그때 이제 가명보다는 예를 들면 이런 가공의 아이덴티티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훨씬 더 정교하고 나은 서비스가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뭐 조금 더 나아가서 그런 데이터를 막 만들어낼 때 전에는 그냥 전에 없던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얼굴을 만드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성과를 얻었다면, 지금은 이제 뭐 컨트롤러빌리티를 이제 갖게 됐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피부색은 밝게 해주시고 눈은 좀 작게 해주시고 머리는 빨간색으로 해주시고 뭐 이런 그 제어를 하면서 가공의 인물을 만들어내거나, 가공의 이제 가운데는 분자인데요, 신약과 같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뭐 너무나 유명한 예제인데 이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음식,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얼굴,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비단 이미지뿐만 아니라 음악이나 이런 쪽에도 적용이 가능하고요. 이제 게임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뭐 잘 아시겠지만 전에는 작곡가에게 씬을 알려드리고 그 씬에 맞는 배경음악을 작곡해 주십사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요즘은 씬을 그냥 기계한테 보여주면 기계가 거기에 맞는 음악을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일이 가능해졌고요. 그리고 광고 모델이나 이런 것도 기존에는 이제 좋은 이미지의 배우가 있다면 그 사람을 이제 써서 광고를 찍으려면 많은 돈이 들겠죠. 근데 그런 거 없이 기계가 만들어낸 가공의 인물을 쓰면 그런 부담 없이 여러 가지 이미지는 얻을 수 있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생성 모델에 대한 그 진보가 눈부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순기능도 많고 순기능이 더 많이 이제 뭐 나오겠지만 이제 불행히도 역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는 인포데믹, 가짜뉴스 이런 것들도 이런 딥러닝, 인공지능 기반으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메인스트림 AI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뭐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 영상을 위해서는, 이미지를 위해서는 뭐 CNN이고, 그리고 뭐 템포럴 모델링을 위해서는 RNN이나 트랜스포머고, 이런 거는 이제 외래어 써서 죄송합니다만 커머더타이즈가 됐죠.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공공재가 돼버렸고, 그런 것을 활용해서 요즘은 심지어 중학생들도 뭐 고등학교에 가기 위해서 딥러닝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부가가치는 어디서 나오느냐? 그런 메인스트림 기술에서 나온다기보다는 이제 뭐 AIX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AI 외에 응용을 통해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관련된 그 AI의 파급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단단한 그 제조업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반도체 메모리 분야에서 1위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제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요. 그리고 콘텐츠 분야도 뭐 물론이지만 이제 특히 인프라스트럭처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ICT의 강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강점이 융합되면 이제 새로운 가치나 이런 것들이 창출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사실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들 동의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이제 대통령 직속 4차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이제 저희는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2017년에 만들어졌습니다. 1, 2기 대표는 이제 그 배틀그라운드
크래프톤의 장병규 의장님이 맡아주셨고 저는 3기부터 제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직에는 이제 5개 정부 부처가 들어와 있고요. BH의 과기보좌관이 간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여러 부처를 아우르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처에서 나오는 정책들에 대한 심의 조정 기능, 그리고 뭐 해커톤을 통한 사회적인 의견을 이제 조율하고 취합하는 그런 기능, 그리고 무엇보다 민간의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서 정부에 전달하는 그런 민관 협력 채널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기를 제가 시작을 하면서 뭔가 이 기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붙여봤는데요. 감 잡은 사차위라고 해서 3가지 감입니다. 예감, 그리고 실감, 그리고 공감인데요. 예감은 이제 아무래도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혁신을 창조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내다보고 어떤 기술을 써서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 사회를 더 이끌어 나갈 수 있느냐에 대한 고려를 늦추지 말아야 된다라는 뜻으로 예감이라는 꼭지를 잡았고요. 그리고 실감이라는 꼭지는 이제 여러 가지 발전이 실제로 많이 이루어졌고 많은 분들이 느끼시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생활에 파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본인의 업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 생활 속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나 아니면 그런 기술들을 저희가 다루자라는 뜻에서 실감이라는 꼭지를 잡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인공지능이 확산되면 일자리에 영향을 받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질문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소위 디지털 디바이드라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인공지능 시대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은 지속하고 그리고 그 혁신에서 소외되는 사람의 숫자가 최소화가 되도록 포용하는 그런 일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공감이라고 하는 내용을 역시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커톤이나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그리고 사실 어제 그저께도 첫 번째 해커톤이 있었습니다. 저희 3기의 첫 번째 해커톤이 있어서 뭐 비대면 진료나 이런 사회적인 핫 이슈를 저희가 다루었고요. 관련된 지속적인 어떤 활동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이제 기술에 몸담고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기존에 있는 것보다 조금만 좋아서는 사실 이게 어필하기 어렵고요. 사업화로 연결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저는 뭐 4차위 위원장이 이전에 학자이기 때문에 학문을 하는 사람, 공학에 일하는 학문을 하는 사람 입장으로 보면 언제나 저는 혁명적인 기술을 원합니다. 기존의 기술을 압도하는 그런 기술, 파이어니어링하고 기존을 훨씬 앞설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원합니다. 영어로는 레볼루션인데요. 근데 사회적으로 볼 때 그런 혁명이 반드시 바람직하냐, 뭐 그렇지 않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급격한 변화로 인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레볼루션이지만 우리 사회에 적용될 때는 조금 더 천천히 에볼루션으로 다가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두 단어 사이에 R이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 차이만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꽤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 큰 간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간극을 메꾸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저희 4차위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